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해보시죠. 배트맨 2부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미국 7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CPI 지수가 발표가 된 다음에 우리 시장을 대비하는 자세, 오늘 특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발굴되는지 살펴보시고 또 방송 말미에 공개되고 있는 유레카 종목까지 얻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통하시면요, 이렇게 TV에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 공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 또 소감 이런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방송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과 금요일에 나오시는 그분들, 멋진 두 분의 파트너님들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내 포트를 살주기 위해서 이 두 분이 필요한데, 자, 이 두 분과 함께 장중 대응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내일 시장 흐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시장 정비부터 해보고 내일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자, 오늘도 역시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는 오늘장 한마디 시간입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매번 굉장히 멋진 한마디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뭐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내용인데, 오늘은 현재 오양봉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오양봉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 오야봉이 아니고요, 오양봉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양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제 보통 이제 5개 연속 5일 상승하는 경우 또는 연속 5주 상승하는 경우 또는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연속 하락 5일 하는 경우 그 5주 하락하는 경우가 이제 변곡점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뭐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내 손 안에 모든 게 있다 뭐 5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백화점 가면은 샤넬 넘버 5 이렇게 명품도 5라는 숫자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독수리 오용제 그것도 5라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5라는 수는 뭐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오행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5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일주일 거래량이 5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대한 마디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제 5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세의 또 국면이 당연히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정말로 오양봉 또는 일봉상 오양봉, 그다음에 주봉상 오양봉이냐, 이걸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면은, 자, 거래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보면은 최근에 여기서 보면은 횡보를 계속 해주다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횡보를 계속 해주다가 현재 물론 갭상승의 음봉입니다만은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줬다 하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좀 있죠.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 맥점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주봉상으로 과연 오양봉이 됐느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 보면은 망청 양봉, 그 다음날 숨고르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째. 약간 쉬어가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코스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좀 보이죠. 양봉이 한 5개. 이렇게 보이고 한번 음봉이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주봉상으로도 한번 5개가 나왔는지 한번 주봉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중간에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추세적 오양봉이 나왔죠. 그런 부분의 이제 차원에서 보면은 일시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거래소하고 코스닥은 이렇게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어가는 이유를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의 CPI 부분들이 중요 발표를 앞두고 약간 숨고르기인데 전반적인 추정치는 현재 그 전월에 보면은 9.1%죠. 전년 동기 대비 9.1%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8.7% 정도 나온다. 약간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뭐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약간은 좀 쉬어가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단기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더라도 21선까지는 깨지지 않을 확률이 많고요. 힘이 강하면은 또 11선에서 돌려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일 약간 뭐 침체될 수가 있지만은 현재 주말에 한번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가장 이슈였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다음에 현재 그 반도체 지원법, 미국에서 가장 핫 이슈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종목별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하면은 반도체 종목이 떠야 되는데 오히려 치포 동맹 이런 우려, 미중 마찰 우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종목은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현재 외교회담에서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다시피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코 보복이 없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 외교회담에서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 중국에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유화된 제스처가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뭇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워낙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상황이 아니다. 다만 오래감 때문에 좀 빠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2차 전지나 태양광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반대 현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이제 그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부분들, 태양광도 마찬가지 대부분 현재 인고수를 비롯해서 현재 폴리실리콘 생산부터 해서 이런 기초 산업이 거의 뺏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간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2차 전지 쪽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수혜를 보면서 했는데. 너무 과열입니다. 오늘까지 과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테마를 또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는 내일 모레 수금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금을 했으면은 오늘 급락을 좀 현재 피해 갔을 거 좀 생각이 되는데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한번 발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이 준비하신 오늘 시장 한마디는 오양봉이었습니다. 오야붕이라고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식의 오야붕인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양봉입니다. 오라는 숫자가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연속 5일의 양봉 또 주봉상에 5주간의 양봉이 나오면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의미 이야기를 해주셨고 곧 발표될 7월 CPI 지수에 대한 전망과 우리 시장 전망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의 오늘 시장 한마디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실적 널뛰기라고 이제 5글자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대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얼마큼 나오겠다.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10% 이상 잘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하회하는 것을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제 새벽 시간에 엔비디아와 그리고 노블록스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이제 나스닥, 빅테크, 반도체 그리고 우리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좀 수급을 이제 우리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제 실적 나쁜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만
우리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들은 갑자기 우리 노블럭스가 시간에 마이너스 17% 무너진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 우리 아마존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것처럼 우리 호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들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은 우리 노블럭스와 이제 그리고 엔비디아 같이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런 공룡 기업들이 코스닥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크죠. 글로벌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기업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뭐 노블럭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주도하는 우리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인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주가 아닐까 싶은데, 그 게임 플랫폼 업체가 어닝 쇼크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까지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적 발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 미국 기업만 실적에 등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몰려가는 현상이 좀 당분간 우리 오늘 이제 장 끝났으니까 목, 금, 월 3거래일 동안 실적 잘 나오면 폭등하고 실적 안 나오면 급락하는 그런 실적 널뛰기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인사를 하실 때 오늘도 상한가를 몇 개 잡아낸 민경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G2파워 오늘 상한가 갔던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냈고 어제도 상한가를 잡아냈는데 내일도 상한가를 거의 99% 이상 잡아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죠. 7월 4주차 목요일에 머니 트렌드 방송에서 기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공부시켜 드렸냐면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머니 섹터로 공부를 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딱 우리 태양광 관련주들 여러 개 종목들 공부를 시켜드렸었는데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목요일에 공부하고 나서 주가 고공행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G2파워가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한번 리뷰를 했는데, 자, 무상증자 권리락일이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파워. 자, 무상증자 오늘 권리락일이 발생되면서 한 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4주를 배정해주는 권리락일이 발생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거래된 거래량이 6만 주밖에 안 되는데, 자, 호가 보시면은 상한가 매수하려고 쌓여있는 상한가 매수대기 잔량이 약 1,940만 주 가까이 쌓여있는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자, 오늘 우리 G2파워 지지난주 목요일에 무상증자 관련된 공시풀이 다 해드렸던 종목이고 공부했던 종목인데, 자, 우리 G2파워 보유자분들은 오늘 상한가 축하드리고 내일도 상한가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신재생 관련된 종목을 기후 법안 관련된 이슈로 처음 수급이 몰려갈 때 전방위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다, 공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제가 이런 공식 분석을 우리 경제방송에서 다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이 부분이, 자, 이거죠. 공시가 7월 28일 저녁 방송에서 제가 포스코 케미칼이 13조 7천억짜리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동사의 시가총액이 11조인데 이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와 과거에 한 7조에서 8조 정도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하고 또 13조이기 때문에 약 20조에 가까운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우리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28일에 이야기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상승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결, 그래서 대동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슈로 대동전자 종목까지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공부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7월 21일에 우리 방송에서 우리 대동전자 7월 20일 아니면 21일 둘 중 하나 날에 제가 머니 트렌드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숨겨진 모빌리티 관련주로서의 우리 종목을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인데, 자, 대동전자가 우리가 이제 여기 가격 대비 90% 가까이 좀 추가 시대가 나왔고요. 자, 어제 기준으로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대동전자로 상한가를 잡아드렸고 오늘도 G2파워로 상한가를 잡아드렸는데,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G2파워가 내일도 상한가 기록할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방송에서는
또 상한가를 잡아낸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로 다시 아침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 상한가를 잡아주고 계신 민경철 파트너의 G2파워 리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또는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장중에도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켓 키워드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먼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켓 키워드입니다. 규제 개혁이라는 키워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규제 개혁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신산업이 좀 되면서 이제 각종 이제 규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민관 합동, 현재 용산 청와대 이제 용산 정부를 보면은 현재 그 위층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민관 합동, 현재 그 규제 개혁 포스코 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규제 개혁이 상당 부분 시급하다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연달아 이제 규제 개혁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일반 도로나 일반 그 보도용 이런 그 도로에 그 현재 주행이 안 되는 그런 그 제도적인 허점들이 있죠. 이걸 이제 과감하게 바꿨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능형 로봇법,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을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상용화를 위해서 가장 앞당겨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로봇을 오늘의 이제 섹터로 가져왔던 부분들은 현재 2차 전지나 전기차 이 부분들은 재작년부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평가, 고밸류에이션, 그다음에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줬는데 그다음에 이제 상용화 과정을 형성을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로봇하고 이제 메타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로봇을 이제 현재 그 메타버스를 현재 언급을 했고 오늘은 로봇을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준비된 그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로봇 산업과의 한국 경쟁력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이 제일 왼쪽에 있죠. 그래서 현재 로봇 산업 밀도가 글로벌 제조 산업의 로봇 밀도가 세계 평균 탑이다. 그만큼 로봇에 대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무인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공장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떠오르는 이슈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로봇 분야별 도입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데 과연 로봇 분야별 도입 현황 중에서 어떤 섹터들이 어떤 분야들이 가장 성장성이 높는지 요거에 대한 그 분석을 한 도표이기 때문에 참고하면 되는데 가장 독보적인 부분들이 물류 쪽에 해당이 되죠. 물류 쪽이 뭐 최근부터 계속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독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두 번째 해당이 되고 또 최근 이슈가 됐던 것을 한번 물류 쪽에 비교해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는 아마존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알리바바의 물류 택배 공장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전부 다 그 집화 그러니까 물류를 선택하는 부분부터 그다음에 배송 이동, 그다음에 밑에는 야외 배송까지죠. 야외 배송까지 전체 로봇 배송,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류 쪽이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번 좀 참고를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들은 고성장 분야 중에서 앞으로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래 파란색은 이제 산업용 로봇이죠. 완만하게 이제 성장하는 캐파에 해당이 되는데 전문 서비스 로봇. 이게 전문 서비스 로봇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가장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 서비스 로봇. 이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개화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휴머나이드 로봇이 최상위 정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큰 흐름들을 한번 보면은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 부분들, 그다음에 인력 부족 또는 현재 고임금 이 부분들이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많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또는 경쟁력을 회복하는 부분들은 인건비로서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로봇, 그다음에 무인화,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화 이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이 당연히 떠오르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를 잘 보셔야 되는데 몇 달 전에도 제가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4배, 5배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있어 나와주고 있죠. 그중에서 한번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관심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종목군들은 이제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발굴을 했던 지역이 이제 왼쪽에 지역이었죠. 왼쪽에 있던 지역에서 1,000원대가 있는데 무려 이제 400% 상승을 해줬습니다. 4배 상승을 해줬던 대박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휴림 로봇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왔을 때 휴림 로봇에 대해서도 제가 매수 사인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N자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템버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휴림 로봇이 왜 이렇게 잘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내용을 보면은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지능용 로봇의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 현재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템이라는 현재 그 이름으로 현재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면은 휴림 로봇이 완벽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비슷한 업종이 다시 한번 크게 좀 상승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휴림 로봇을 놓치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국내 유일 인간 이족 보행 로봇의 이제 플랫폼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요. 협동론 로봇에 대한 그 매출액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증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 이제 국방부와 같이 로봇계가 현재 방산계, 그 침투견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 산업 현장에 쓰이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조정이 없어서 제가 그동안 언급을 못했는데 오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내일도 추가적으로 약간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런 조정이 만약에 들어주면은 20일선에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죠. 물론 내일 돌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20일 주기 사이클상 조정이 추가적으로 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 삼각수렴령에서 이 상단 돌파를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아침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2의 휴림 로봇이라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아직 뭐 조정이 없지만은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그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하나 보면은 SP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PG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내용이 보면은 감속기 관련된 부분이죠.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 및 감속기 생산. 물론 이것 이제 전기차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SPG 부분들이 거의 이 핵심적으로 보면은 전체 시장을 현재 우리 국내 시장을 대부분 잠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주봉상으로 보면은 현재 주봉상으로 보면은 신고가 패턴이 다시 한번 나와주는 중장기적인 이제 패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그 성장성을 보이는 종목군들, 감속기이기 때문에 이제 감속기 쪽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 또는 포트폴리오 다양한 업체 이런 업체들을
이제 눈피에서 떠오르는 기업들을 우리가 삼으시면 되지 않겠냐. 요거는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언급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에서도 로봇 진출, 그다음에 LG에서 로봇 진출, 그다음에 현대차는 당연히 그 현재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어떤 산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3파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과 연관된 어떤 제휴된 업체가 대장주가 될 확률이 많은데 휴림 로봇이 약간은 삼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G와 연관된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그거는 탑픽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네, 오늘 로봇주 집중적으로 봐주셨고 규제 개혁이라는 마켓 키워드 가져와 주셨는데 자, 지금 현실에서 현장에서 로봇들이 상용화가 되어가는 모습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지난해였나요? 로봇주 하나 포트에 없으면 주식할 맛 안 난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점차 로봇이 현실에서 종종 목격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은 로봇 관련주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로봇 관련주 작년 태동기 때부터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전자가 240조를 반도체와 바이오와 로봇과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20년 전에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무슨 바이오에 투자를 하냐라고 했지만 지금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탄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앞으로 5년간, 3년간 240조라는 막대한 현금을 투여해서 어떠한 이제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의 삼성전자에 자금이 투여돼서 뭐 인수나 합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슈가 올해 지금 생겨난 이슈가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생겼고 이 이슈가 부각됐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했다가 빠졌다가 지금 바닥에서 또다시 삼성전자가 또 공장을 무인화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수익 내고 싶다 하시면 저는 이미 첫 방송 때 우리 머니트렌드 저녁 방송에서 이제 로보티즈를 머니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 드려가지고 20% 정도의 상승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안겨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의 종목은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의 노랑톡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마켓 키워드로 다뤄봤는데 임상현 파트너님 제약 바이오주에도 워낙에 능통하신 분이지만 로봇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해박하십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첫 번째 마켓 키워드에서 그 이야기 상세하게 풀어주신 것 같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임상현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임상현 파트너님과 장중에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마켓 키워드 만나봤고요. 두 번째 마켓 키워드는 민경철 파트너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켓 키워드입니다. 저평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 주셨는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계신 만큼 저평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굉장히 예리하게 예측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말문이 좀 막혔는데 레이저와 같이 딱 정답을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말에 우리 시청자분들 뭐가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에 대한 우리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우리 증시 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일정 중에 하나는 바로 배당락일입니다. 자, 고배당에 대한 부분들 지금 증시가 저점이기 때문에 2년 전 수준의 저점까지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 실적 잘 나오고 영업이익 잘 나온 기업들은 올해 결산에도 높은 배당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가 아니라 유동성을 회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증시에 이제 돌격 앞으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질 만한 이슈들이 사실 현재는 좀 부각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840이라는 이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좀 기준점을 세워드렸는데, 자, 코스닥 지수가 833포인트까지는 올라갔지만 84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일지 조정일지 한 치 앞도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음 편하게 저는 연말까지
좀 배당주로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증권주를 좀 준비해 봤고요. 증권주들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죠. 저도 지금 ATS가 키움증권의 영웅문 ATS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증시가 무너졌고 그에 따라서 키움증권이 5만 원까지의 가격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성 공급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증권 계좌 많이 만들고 삼성전자 9만 원까지 가고 그리고 증권 거래대금 높아지면서 자, 키움증권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16만 원까지 3배 정도의 약 200% 정도의 시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동사의 이제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고요. 올해 결산 기준으로 약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2년 동안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의 영업이익만 2조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으로 자, 2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아마도 우리 고배당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주주분들에게 돈 많이 번 만큼 배당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터졌을 때 당시에 보시면 자, 매출액이 자, 1조 5천억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본 총계에 대한 부분도 자, 2조 8천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 자본 총계가 작년 기준으로 12월 기준으로 4조 3천억까지 올라갔고, 자, 이거 올해 한 해 돈 벌면은 자본 총계가 5조까지 올라갑니다. 자본 총계 5조짜리 회사가 시총 2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공시 보고 이 키움증권이 올해 배당을 얼마나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키움증권이 자, 2020년도 기준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2.4%를 진행했는데요. 작년 기준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3.2% 진행했습니다. 배당률이 0.8%가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느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큼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많이 진행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 수준까지 조정받은 상황이라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증권주 대표주죠. 키움증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신증권입니다. 키움증권에 비하면 우리 대신증권 조금 생소한 증권사일 수도 있는데요. 자, 놀랍게도 키움증권에 비해서 저는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작년 기준 매출액이 1조 3천억으로 매출액 2배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2,400억에서 영업이익 8,800억으로 영업이익이 3배가 증가했는데, 자, 올해도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동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이 안 됩니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였던 자, 영업이익이 8,800억, 당기순이익이 6천억입니다. 자, 이거 시가총액이 8천억도 안 되는데 작년 번 돈만 8천억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시가총액 대비해서 놀랍게 많이 번 회사인데 주가는 자, 이번에 증시 조정받고 2년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저점까지 조정받고 거래대금 줄면서 증권주 바닥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자, 고가 22,000원에서 지금 14,000원까지 가격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동사 자,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자 6.7% 8% 정도를 좀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코로나 터졌을 때는 자, 배당 보통주 8% 그리고 우선주 10% 정도의 고배당을 진행했던 종목이고요. 이제 작년 기준 주주분들에게는 주당 자 6.7% 그리고 우선주 8%의 배당을 진행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적금을 들 바에는 지금 대신증권이나 고배당 종목들을 바닥에 잡아가지고 배당 나기까지 들고 갔을 때 주식으로도 수익 나고 배당도 받고 이런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종목으로 대신증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재무제표를 우리가 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양증권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한양대학교 재단에서 이제 증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동사가 이런 회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양 재단에서 운영되는 그런 이제 증권사고 이제 밑에 자회사들 이제 한양 이름 붙은 회사들 몇 개
비상장사로 좀 거느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동사도 재무제표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한양대학교 굉장히 또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증권사고, 자, 동사의 이제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로 이 회사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작년 한 해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자본 총계는 4천억이나 되는데 지금의 가격은 주가가 2만 원에서 1만 원까지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왜 반토막이 났는 거 아니? 자, 거래대금 계속 줄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계속 조정받았죠. 그에 따라서 증권주들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조정받음에 따라 그리고 우리 거래대금이 줄어듦에 따라 조정을 받았지만 회사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지금의 바닥이 우리 실적주들, 우리 앞으로 배당해주는 종목군들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 회사 배당 얼마나 진행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주주분들에게 주당 8% 정도의 이제 결산 배당을 진행했고요. 작년 결산 기준 주주분들에게 약 5.5%의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자, 어떤 거 사서 수익 날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죠. 자, 달력 보면은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 우리 배당 낙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은 하루 증시 휴장이고요. 그 전 거래일이 우리 배당 낙일이기 때문에 그 배당 낙일을 잘 참고해서 그 구간까지 들고 갔을 때 배당 받을 수 있는 증권주들 3가지 좀 소개를 시켜 드려봤고요. 자, 배당 많이 진행해 주는 종목은 아니지만 자, 우리 대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증권주로 상상인 증권 들고 와봤습니다. 자, 2018년도 3,300원, 3,900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최근에 이제 800원, 900원, 그리고 약 1,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자, 이 상상인 증권 종목 또한 우리 증권주, 바닥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님 저평가라는 마켓 키워드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자, 미국 7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8.5%로 발표가 됐고요. 예측했던 지수는 8.7%였고 전달에는 9.1%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 8.5%로 나왔다. 시장 예측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라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속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7월 미국 CPI 지수가 8.5%로 집계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이 저평가 증권주 주목을 해볼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임상현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제가 이제 민경철 파트님이 가져왔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진단 키트에 대해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저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짚은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이제 중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현재 한번 증권주를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자, 지금 저평가 증권주들 낙폭이 큰 만큼 지금 주목을 해볼 때다. 더해서 배당까지 챙기면서 추가로 주식하는 재미를 늘려줄 포인트가 역시 저평가 증권주들에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임상현 파트너님도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님의 노란 톡방에서 저평가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이 두 분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실제로 유레카 종목이 공개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종목 발견의 여정의 끝은 항상 유레카 종목이 있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무엇일지 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임상현 파트너님? 예, 로보티즈 준비했습니다. 네, 로보티즈 지금 하단에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던 로봇 관련주들이 있었지만 유레카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딱 집어서 가지고 와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하고 LG하고 현대에서 3파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쪽의 어떤 흐름에서는 LG도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LG 관련된 종목군들이 LG 연관이기 때문에 LG 연관은 로봇스타, 로보티즈 딱 두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비스물 로봇 그다음에 로봇부터 해서 로봇 부품 연구 이런 그 토탈 솔루션을 구축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보티즈를 골랐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개에 대한 로봇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그다음에 호텔 안에서는 집게임이라는 현재 이동식 자율주행 로봇을 현재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외에서는 배달주행 일개미라고 합니다. 이게 개미죠. 집안에 있으면 집개미, 밖에 있으면 일개미. 이런 배달 로봇에 대한 상용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 부분에서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에서부터 감속기 부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걸 할 수 있는 로봇 오픈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SPG를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휴림 로봇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제를 깔고 있는 것도 로보티즈의 성장성 이 부분들을 높게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과 연관이 돼서 약간의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LG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약간 후속적으로 약간 덜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LG 현재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 위에도 이제 디즈니, 아마존, 토요타 등 로봇 플랫폼 사업, 제휴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보티즈를 현재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바닥에서 크게 오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좀 전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민경철 전문가님이 로보티즈를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종목이 겹칩니다. 종목이 겹치면 뭐라고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로보티즈의 이제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가지고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은 쌍바닥 패턴이죠. 여기서 쌍바닥 패턴에서 전체 이제 큰 흐름이 이제 이 바닥이 약간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상승과 조정의 이제 사이클. 보통 이거는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은 이제 하나의 상승 마디, 3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밀려줄지 아니면은 좀 더 밀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61선까지 밀려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한번 터닝을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로보티즈를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로보티즈의 매수가는 21,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 목표가는 노란턱에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이제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군 중에서 위메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최근에 지난주에 언급을 했던 부분에서 위메드 관심주로 물론 표명이 됐습니다. 근데 관심주로 표명이 됐던 종목이 수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 거의 한 상한가까지 이제 갔던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되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제 메타버스 쪽도 조정이기 때문에 위메드도 다시 한번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리뷰하는 과 함께 한번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이 가져와 주신 유레카 종목 로보티즈였습니다. 오늘 종가가 21,4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매수가는 21,000원, 손절가는 2만 원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삼성과 휴림 로봇, 현대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렇다면 LG와는 어떤 종목이 관련이 깊을까라는 고민 끝에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 로보티즈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또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와 주셨나요? 네, 일단 제 종목 소개를 하기 앞서서 이제 로보티즈와 관련돼서 딱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네. 기대주주가 LG전자고 LG전자가 지분 8%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저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우리 상상인 증권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증권주 굉장히 저평가다, 연말에 배당 많이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바닥에 물량 모아간다라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상상인 증권을 보시면 다른
증권주들처럼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 유가증권 이제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제 매출액이 약 67%가 발생되고요. 자, 대출 채권 업무로 매출액이 12% 정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회사가 이제 기업들의 전환사채 발행이나 이런 쪽의 자금 조달을 이제 적극적으로 했었던 종목인데, 자, 조국 관련된 이제 그런 전 법무부 장관의 그런 혐의들이 좀 의혹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4,000원에서 800원까지 약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0% 가까운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결국에는 동사의 계열사인 상상인 저축은행으로부터 자,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주가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을 기고 있는 자, 저가 매수 기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의 구간이 자, 전환사채 사주권자들, 즉 큰 손들도 물려 있는 구간이다라는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3월달 그리고 5월달 전환사채 유상증자 발행된 가격을 체크해 보니까 자, 1,135원과 1,000원의 이 1,000만 주 이상의 물량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럼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단이 1,000원과 1,100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자, 이 주식의 큰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은 자, 2015년도 이후에 지금 코로나19 폭락장 플러스 조국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850원, 900원까지 조정을 받았던 지금 대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의 구간, 동사의 그런 뭐 실적의 폭발적인 증가나 혹은 고배당을 진행해주는 종목은 아니지만 거의 2015년도 이후에 7년 만에 오는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자, 저는 이게 차익 실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7년 만에 온 바닥에서 매기가 유입됐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대바닥은 아니지만 이 대바닥에서 주요한 매물을 뚫어내는 시도가 있었던 우리 증권주로 우리 상상인 증권 단기 시세 노려볼 우리 시청자분들의 유레카 종목으로 오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 증권주 지켜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낙폭을 견뎌냈던 상상인 증권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미에서 유레카 종목으로 또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임상현 파트너님의 로보티즈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의 상상인 증권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가 됐는데 자, 로봇 관련주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상현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 또 저평가 증권주들 관심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QR코드 스캔을 통한 입장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점도 함께 덧붙여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인사를 놓칠 뻔했네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민경철 파트너님. 자, 오늘도 역시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민경철 파트너님 또 한마디 더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 봐요. 일단은 앞서서 이제 속보로 좀 전해드렸지만, 자, 이제 CPI 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선물 기준으로 나스닥 100지수 2% 이상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단 나은 목요일이 되지 않을까. 행복한 목요일. 임상현 파트너님과 저와 함께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한 목요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바라주셨고 자, 임상현 파트너님도 오늘 마치기 전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조정이 약간 길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단기 급락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튼 내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한번 그 성장수 섹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분 파트너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